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 시황의 최수창입니다. 네. 오늘 증시가 해외 증시들하고는 다르게 우리 증시 아주 강하죠. 좋은 흐름을 7월 첫날부터 일단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포인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보도록 하죠. 코스피 포인트를 보기 전에 지수를 한번 봐야 되겠죠. 코스피 지수가 얼마나 움직이고 있나요? 오늘 이제 코스피, 코스닥 양대지 다 좋단 말이죠. 코스피는 한 1%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2096.84 이제 드디어 2100 마실가기 하는 건가요? 네. 일단은 출발의 흐름에서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어제 선물 지수에서 제가 253.45는 일단 와야 된다 했던 거. 253.45 올라오고 나서 더 강하게 붙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당연히 선물 미결의 증가의 힘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 코스피 지수가 오늘 이제 2100포인트 한번 마실가게 하고 다시 또 오는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동안에 코스피 지수 자체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수렴이고 지금 구간에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여가 구간이다. 이런 표현을 써드렸죠. 자, 코스피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포인트는요. 이것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거냐면 7월 월봉 삼성전자의 역할입니다. 무슨 의미냐? 잠시 후에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특징으로는 제약주, 일본의 길을 걷다. 이것은 과거에 제가 방송 출연할 때도 일본을 많이 비교해 드렸었습니다. 일본의 길을 걷고 있는 제약주 어디까지 갈지, 또 그 다음에 삼성테크인 GS 리테일, 오늘 특징적인 종목으로 또 볼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 연속 음봉의 비밀, 바로 이것이 7월의 삼성전자 역할론입니다. 제약주 한번 전체적으로 쭉 훑어볼게요. 오늘도 잘 갑니다. 7월 출발했는데 그동안 올라온 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또 간다 이거죠. 제약주 한미약품, 보령제약 9%대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동아ST, 부강약품, 녹십자 가리지 않고 갑니다.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가리지 않고요. 환인제약, JW 중해제약 한 4%에서 5%대 이렇게 많이 가고 있죠. 또 있나요? 유나이티드 제약, 셀트리움, 대웅제약, 유한양해 이렇게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손에 손잡고. 정말 이 제약주에서는요 차별화가 없네요. 평등주의입니다. 이 제약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바로 이런 포커스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러니까 지난 정권사에서 제약주가 굉장히 고달팠죠. 그때는 이제 쌍벌제다, 또 규제라는 규제는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방송 나올 때 얘기해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일본도 1987년도, 88년도에 우리와 똑같은 규제 정책이 심화됐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또 미국하고의 FTA가 됐었고요. 그래서 제약 일본 업계에서도 제약이 막 개방이 되고 있었는데 힘겨운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주 급등을 했는데 일본 제약 지수입니다. 87년도, 88년도에 막 규제를 하니까 니네들 리베이트 하지 마. 쌍벌제에다가 막 규제 들어가니까요.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엄청 고생했었어요. 근데 당시에 약가이나 정책도 나오고 안 좋은 건 다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제약업계는 R&D에 집중하고 그것을 성과가 보던 시기예요. 글로벌 제약사가 경쟁이 심화되고 안 좋았던 상황에서 다시 또 해외를 진출하면서 좋아지는 시기. 해외 M&A 통해서. 그러니까 일본 제약 시장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일본 제약사들은 그동안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그 90년대 고령화 시대가 빠르게 전개되잖아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90년대에 제약업계 성장했던 흐름과 우리의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고 봐야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제약업종이 지금 현 시점에서 그러니까 2, 3년간 계속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죠. 단 어느 시점에 시장의 전체적인 시장의 충격에 의해서 빠진다거나 또 차익 매물이 나온 시점이 있다 하더라도 나오는 구간 한 번쯤이 있겠죠. 그 이후에 또 제약업종 중요하 그렇지 않아요. 지금 2012년까지만 자료를 제가 갖고 왔는데 그 이후에 일본 제약업종도 또 어떻게 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일본 의약업계를 보시면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 반복된 자료긴 합니다만 결국 R&D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이 계속 가거든요. 그리고 이 M&A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본의 이 다케다라든가 다이치 산교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서로 합병을 했거든요. M&A 합병. 우리나라 분명 제약업종도요. 향후에 M&A 합병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이슈화가 또 한 번 강한 바람을 불러올 시점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글쎄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M&A 하는 시점이 올 거라고요. 그 붐을 또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일본 같은 경우는요, 제약업종들이 상당히 커요. 제약시장이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시장인데, 이 다케다 제약이 지금 시총 1위입니다. 일본. 4조엔이에요, 4조엔. 4조엔 정도고요, 지금. 보시면 2012년, 14년, 14년, 15년 주가가 쭉 우리나라의 유한양행 같이 움직이고 있죠. 또 보죠? 네, 바로 넘어가서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아스텔라스. 시가총액이 3조 엔입니다. 거의 약 4조 엔에 다 가까운데요. 2012년, 13년, 14년, 15년 쭉 성장. 그 다음이 다이치 산교. 다이치 산교 같은 경우도 2012, 13년, 14년, 15년 쭉 성장. 1조 5천억, 1.5조 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의 제약사를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시가총액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넘을 수도 있죠. 왜 우리나라가 뒤따라가는 거 잘하잖아요. 조선도 뭐 일본을 뛰어넘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큰 비전까지 생각한다면 R&D 투자를 정말 잘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대형 제약사에 힘이 있는 곳을 한 5군데 찾아가지고 일본 저 제약사에 뛰어넘을 수 있는 회사를 찾아낸다면 장기적으로 볼만한 거죠. 못 뛰어넘는다 하더라도 같은 성장의 밸런스를 가고 있는 거죠. 특히나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미국 시장과 일본 시장은 계속해서 커지는 그 의료시장, 제약시장이 커지고 있고요. 특히 신흥국 시장이 상당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신흥국 시장이라면 어디입니까? 우리 바로 옆에 있잖아요. 땅덩어리 큰 애들. 중국. 그러니까 중국이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화학이나 중화학공업이라면 이제 계속 그들이 소비하는 거거든요. 이제 의료 쪽, 제약 쪽, 그쪽도 우리한테 또 하나의 찬스,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본의 제약사의 흐름하고 우리도 같은 밸런스를 움직이는 거고 지금 우리는 일본의 90년대 초반의 어떤 제약업계의 전체적인 변화를 그대로 답습이라기보다는요. 따라가고 있는 어떤 정책적인 변화의 흐름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하고 제약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제약 업종들에서는 저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유한양이나 한미약품, 대웅제약, 동아제약 이런 상위 한 5개 업체들, 이 업체들은 꾸준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거다라고 저는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이렇게 언급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제약 업종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를 볼게요.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잠깐 볼까요? 오늘? 삼성전자 보여주시죠? 네. 오늘 얼마나 올라가나요? 네. 129만 9천 원, 130만 원은 톡 터치를 해버렸네요. 130만 원이 어딘지 아십니까? 6월달 첫날 시초가입니다. 130만 원이. 그러니까 6월달 내내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하다가 결국 지금 또 만나는 거죠. 2.44%. 결국 오늘 시장 올라가는 힘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삼성전자의 힘이죠. 네. 이 삼성전자가요, 고민을 하게 합니다. 어떤 걸 고민하게 하냐면 이런 건데요. 삼성전자 실적 안 좋다는 얘기 다들 이제 나오니까 알고 있어요, 이제.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는 척 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 그동안 제가 했듯이, 과거에 몇 년간 갤럭시 시리즈 나올 때마다 발매일 기점으로 빠지고 발매일 이전, 네? 한 6개월 전부터 상승하는 모멘텀이 나왔다. 그게 반복된 거잖아요. 이때부터. 그리고 발매일 되면 빠지고 또 상승, 발매일 되면 빠지고. 이게 반복된 건데 이번에 세븐이 좀 하반기에 출시될 거라고 하잖아요. 그 기대감 반영할 수 있는 반등의 힘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삼성전자가요. 대략 한 20년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대표하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시장을 거의 좌지우지하고 있고 보시면 월봉 흐름상 요 확대한 거를 보여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월봉 흐름상 3음봉 또는 4음봉 연속 발생 시 차월 흐름은 그 다음 월봉의 흐름은 반등 시도를
항상 하더라. 20년간 그래왔습니다. 2000년도 이후 5음봉 연속 음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5개월 연속 삼성전자가 음봉으로 빠진 적이 없어요. 6개월, 7개월간 빠진 적은 있는데 연속 음봉으로 빠진 적은 없어요. 이것은 이제 기록을 세우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기록은 또 신기록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뭐 단순한 어떤 뭐 이런 패턴이 아니라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시장 어떤 좌지우지하는 핵심이고 대표 종목, 시가총액도 워낙 무거워졌고요. 과거의 삼성전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냥 개별주가 아니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떤 이 지수의 흐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삼성전자가 7월 달에 지수를 완전히 살려놓는 급반전의 7월을 보여줄 거냐, 아니면 반등 시도만 하다가 약화될 거냐. 이게 7월의 삼성전자예요. 그래서 지수가 정말 7월 달에 8월 달에 어디 자리를 지켜내면 살아나는 급반전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뭔가 찜찜해진 상황이 있는 건데, 이 삼성전자가 이런 상황입니다. 요 구간을 제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차트로. 차트를 잡아주시죠. 어떤 설명을 하는 거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가봅시다. 20년 전으로 타임머신 타고 가봅니다. IMF가 왔던 상황에서도요, 삼성전자는 음봉이 3음봉이 한 번 나오죠. 근데 반등을 한 번 보여줍니다. 2음봉 보여주고 반등 한 번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빠집니다. 3음봉, 4음봉 하나 나왔어요. 또 봅시다. 98년도에 하나, 근데 여기 끼잖아요. 양봉 도치가. 3음봉 연속은 없죠. 4음봉 없죠. 그 다음에 봅시다. 아, 여기 나오네요. 하나, 둘, 셋, 넷. 4음봉입니다. 4음봉 나오고 거래량 터지니까 기술적 반등을 반드시 보여줬습니다. 또 봅시다. 아, 여기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을 보여줍니다. 2001년도에 3음봉, 4음봉인데 5음봉까지 한 번 있죠. 딱 한 번. 그리고 반등을 보여줍니다. 3음봉입니다. 반등 나오죠? 4음봉입니다. 반등은 나오죠? 3음봉입니다. 하나, 둘, 셋. 반등 한번 나오죠? 3음봉입니다. 반등 한번 나오죠? 3음봉입니다. 반등 한번 나오죠? 자, 2009년도 넘어와서요. 하나, 둘, 셋. 3음봉인데 여기 도치로 반등 한번 나옵니다. 아까처럼. 보십시오. 2013년도 없죠? 3음봉 없죠? 지금 3음봉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지난달에 6월 달에 거래량이 터졌다면, 거래량 줄었다가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7월이. 다만 그 반등이 장악을 해가지고, 음양으로 장악을 해가지고 완전한 추세 전환을 할 건지, 아니면 반등을 했다가 다시 되밀릴 건지, 요거는 이제 7월 말에 가서 확인해야 되겠죠. 그만큼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의 반등의 힘은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3음봉과 4음봉의 연속 음봉이라는 것이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보셨다시피 한 번은 반드시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삼성전자 연속 음봉의 비밀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닥 포인트 빨리 가도록 하죠. 코스닥 지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얼마나 갑니까? 1.98%. 신고가 한번 찍겠네요. 757.98이 저기니까요. 그다음 코스닥 포인트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보시면요, 오늘 코스닥 포인트에서는 제가 이렇게 좀 가요. 오늘 출발 상당히 좋아요. 갭상승 나오고. 근데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시초가 이꼬르 저가. 야, 오늘 2%씩이나 상승하는데 저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냐? 오늘 갭상승 나왔죠? 시가 저가죠? 제가 고점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코스닥은 오늘 갭상승과 시초가가 시가 저가인 것 동시에 아주 두 가지가 의미 있게 나왔는데요. 얘기를 해드릴게요. 확인해야 되니까. 뭐 이번 주는 아닐지언정 7월 안에 반드시 시가 저가가 깨져야 됩니다. 오늘 저점이 깨진다는 얘기예요. 갭은 메우냐? 또 메워야 돼요. 그것이 그 시점이 이제 다음 주인지 다다음 주인지 아니면 8월 달인지 요거는 이제 나중에 상황 보일 때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해드릴 거고요. 하여튼 저것은 의미 있는 자리예요. 자, 그 다음 카카오. 역시 창조입니다. 얼마 전에 카카오 얘기해 드렸죠.
잘 가네요. 네, 오늘 게임즈 이제 돌아오나? 요걸 좀 언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카카오는 얼마 전에 언급해드렸으니까 그 흐름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호한 흐름이 나올 것 같아 관심 있게 보자라고 했었잖아요. 게임즈 정말 돌아오는 걸까요? 게임즈 한번 상황 오늘 보도록 할까요? 얼마나 움직이죠? 게임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게임즈 NC소프트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개인비에 뭐 해서 많이도 올라가더라고요. 썬데이 토즈도 12%, 컴투스 7%, NH 엔터테인먼트 6.71%, NC소프트 6.3%. 요 정도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하나 더 볼까요? 조이맥스까지. 예. 자, 모바일 게임 뉴스입니다. 이걸 좀 보셔야 돼요. 왜 지금 올해 2015년에 게임주가 빠졌는지 황당할 거예요. 왜?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떠들어댔거든요. 중국 모멘텀에 우리 이제 게임주 뭐 대단히 잘 갈 거다. 그런데 중요했던 것은 중국하고 우리가 중국을 해서 수혜를 받는 거지만 중국이 워낙 빠르게 따라온다고. 작년에 이런 기사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콘텐츠 쪽에서. 중국이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 게임 개발사들을 많이 인수하고 네? 이런 기사 많이 봤죠. 내용도 공시도 봤고요. 그게 뭐냐면 중국이 자본을 통해서 사들이는 거잖아요. 기술을. 그 기술 사들이면서 다시 자기네들이 중국산 게임이 경쟁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중국 모바일 게임 한국 시장 장악하나? 이건 이제 너무 앞서가는 얘기고요. 아직 장악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기사를 좀 확대하는 건데 중국 모바일 게임 시장이요. 기회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한테 리스크예요. 왜? 우리 기술 개발 기술 인력들이 자꾸 돈 주고 사가니까. 그러면서 우리한테 경쟁이 되거든요.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이 기사를 보시면요. 중국 모바일 게임의 올 초에요. 모바일 게임 순위 같은 게 매주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 2월 달경에 게임 매출 순위가 구글 플레이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무료로, 매출 순위는 아니고 무료로 6개가 장악을 했고 1위에 10위 안에 들어왔었어요. 한때. 또 보도록 하죠. 중국 업체들이 그렇게 강하게 치고 들어온다는 얘기. 또 그 다음 보면 모바일 하나 더 기사를 볼게요. 날려주시죠. 중국의 진경 모바일 게임과 앱 시장. 이건 최근에 나오는 기사들이에요. 중국 기업의 역습, 한국 모바일 게임 시장에 대한 점령. 그리고 중소게임 개발사의 한숨, 어디까지. 이게 어떤 기사냐, 이런 거 찾아도 보세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나라 돈 주고 사고 인력들을 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나라만의 어떤 기술이 좋다라는 건 다 알지만 우리나라 업체들과의 경쟁이 아니라 중국하고도 경쟁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모바일 게임 업종이 막 예전처럼 좋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더 면밀하게 꼼꼼하게 실적과 향후의 어떤 신작 모멘텀들이 확고하게 있는 것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겠다. 거기에다가 NC소프트 같은 대형 회사들도 이제 모바일 쪽에 집중 투자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NC소프트 좀 살아나는 모습들이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 단순히 과거의 모바일의 그런 모습은 아니다. 지금 이제 낙폭 과대한 기술적인 면에서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을 나오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기술적 반등을 노릴 만한 매매 포인트는 나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추세적인 관점에서는 저런 부분들, 우리가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또 관점을 좀 보셔야 되겠다.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슈로 가도록 하죠. 시장 이슈, 중국장 시장 띄우기. 오늘 맞아 얘기해드렸죠. 중국 부양책 나오고 인하세까지 검토한다. 저건 나왔던 거고 이건 이제 검토한다는 내용까지 나온 거고요. 그리스 문제요. 7월 5일 끝나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7월 20일까지 또 가봐야 되는 거고요. 자꾸 해외 글로벌 증시들이나 전체적인 세계 글로벌 증시들은 그리스 문제 자꾸 투심이 약간씩 묻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의 차트를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왜냐하면 중국 시장 보시죠. 차트 이제 잡아주세요. 이거 보고 갈게요. 중국 시장의 차트를 보시면 이 빠지는 날이요. 이날 이틀 전이었죠. 26일 날이었나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올해 저점과 고점의 피보나치 비율을 갖다 대서 6.1.8, 하프나 6.1.8잖는데 3,864포인트 오면 반등 나올 거다 했더니 게시판에도 그때 오면 사야지 그러시더라고요. 반등 나오고 있잖아요. 외봉으로 빠졌으니 외바닥으로 반등 나오고 그럼 뭐예요? 쌍봉을 찾으러 반등의 시점을 4,500포인트를 기준점으로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중국장을 좀 살펴봤고요. 시장 이슈 봤는데 이제 자료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6월 26일 날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때 그림이 이거였죠. 항상 지나간 것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시황을. 이때 올라갔다가 누를래 아니면 왔다 갔다 하다가 빠졌다가 올라올래. 이런 데 어떠하리 저런 데 어떠하리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 구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냅둬도 왔다 갔다라는 얘기였잖아요. 먼저 빠지면 올릴 거고 먼저 올리면 내릴 거라고 했어요.
먼저 갭으로 빼버리고 251점 땡땡을 하단 라인으로 맞고요. 올라온다고 했죠.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26일 다음에 자료를 어떻게 설명했나 보도록 할까요? 30일 날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빠지고 나서 월요일 날 방송에서는 월요일 날 고점 올라와야 되는데요. 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그럼 올라왔어요. 어제. 어제 올라오고 나서 한다는 얘기는 제가 253.45가 보입니다. 그 자리에 와서 그 다음에 생각해 봅시다. 라고 했어요. 253.45 이제 왔어요. 그리고 아일랜드 갭의 메우기 과정으로 왔고요. 오늘 그러면 어떤 분석으로 갖고 나왔는지 보도록 하죠. 오늘은 지금 상황은 제가 안 보고 있는데요. 아침에 이렇게 해서 올라오고 있죠. 중요한 건 미결작정이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이날부터 쭈르르르르르르르 장중에 미결 오전에 증가하고 감소시키고 당연한 거죠. 오전에 증가시키고 오후에 감소시키는 당연한 흐름인데 종가 미결이 증가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미결이 얼마죠? 정확히 아까 지금 10만 8천 개거든요. 제가 11만 개는 한번 넘어갈 거라고 봐요. 미결이 11만 개 한번 넘어가는 그쯤에서 단기 고점? 저항자리 한번 보이지 않을까? 미결 11만 개에서 11만 3천 개까지 좀 여유를 둔다면 꼭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그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고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넘어왔잖아요. 그럼 253.45는 지지자리예요. 지금 지지자리로 바뀐 거예요. 누르면 지지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뭐 있냐? 253.90자리예요. 253.90자리를 이때부터 박스 때부터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그럼 이제 253.45가 지지, 253.90이 지지로 바뀌어 있는 자리고 255.70은 한 번쯤 돌파 시도를 해줄 것이다. 그 전부터도 한 번쯤 돌파 시도 해줄 것이다 했는데 딱 만나고 밀렸잖아요. 밀렸지만 다시 올라오는 거고 가능성은 높아진 겁니다. 이 미결자학적인 증가가 11만 개에서 11만 3천 개 정도까지 그 힘이 이어지는지 한번 체크 포인트를 보시기 바라고요. 현재 실시간을 잠깐 볼까요? 네, 미결의 흐름 본다면 뭐 그렇게 좀 보여지네요. 계속. 그 다음에 자료 하나 더 가도록 하죠. 6월 12일 날 코스피 200 분석입니다. 6월 12일 날이 금요일이었죠. 만기 다음 날. 그때 제가 고조폭 뭐라고 했어요? 굴곡 박스 가능성을 예상해 봅니다. 당시 그림은 뺐다 올렸다 왔다 갔다 가나 아니면 뺐다가 올려서 좀 이러거나 아니면 밑으로 쭉 뺐다가 반등을 나오거나 이 반등 저점을 뭐라고 했어요? 코스피 200 지수로 246.10이나 248.50 이 둘 중에 하나가 이 저점일 것이다. 이번 저점 246.4이죠. 거의 뭐 오차 범위 안에서 적중을 한 거고. 그럼 반등의 목표가는 259.10이나 257. 땡땡이죠. 아직 안 왔죠. 왜요? 선물지수는 255.70이고 코스피 200으로는 254. 아이고 정확히 수치를 한번 볼게요. 깜빡하네. 254. 얼마였죠? 볼게요. 255.42. 255.42. 예. 그러니까 250.4인데 아직 좀 더 공간이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거기 가서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7월 중순까지의 이 고저폭 안에서 노는 건 적중을 하는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죠. 또 며칠 더 봐야 되겠죠. 완전히 적중하는지. 그런 흐름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200 또 자료 한번 볼게요. 오늘 나온 자료에서 이제 분석은 이겁니다. 이 수렴을 하는데 요 하락 추세선을 만나고 한번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6월 달에 피보나치에 지금 하프 자리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그럼 삼각지 맥점에서 251.50이 코스피 200에서 완전히 지지하는 형태다라고 일단은 봐주시는 게 맞고요. 7월 중순까지 아까 그 고조폭의 예상 흐름과 굴곡장세 흐름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레버리지 전략 가겠습니다. 빨리 갑니다. 레버리지 6월 18일 날 전략에서요. 매수 3차 매수했는데 1, 2, 3차 올라오고 회계 목표가 왔고요. 11,000원도 왔어요. 11,000원이 왔고요. 이제 250원을 가는 거예요. 250원을 보러. 그 다음에 630원은 글쎄요. 저도 좀 더 봐야 되는데 이때 630원 어떤 의미를 한 거냐면 6월달 고점이 가짜 고점이라고. 종합주가지수 2112 가짜 고점이고 코스피 200 260점 땡땡이 가짜 고점일 때 6월달 고점을 한 번쯤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3차 회계값을 말씀드린 겁니다. 마지막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리지 지금 분석에서는요. 전고점과 지금 저점 이 마디에서의 최소한 38.2 자리가 11,300원에서 290원이에요. 그 자리까지 목표가 보는 거예요. 그럼 2차 목표가도 오는 거죠. 그 지점까지. 그래서 여기 매수한 거 그냥 그대로 갖고 가는 거고 한번 부분 청산하던 이런 뒀더라 저런 뒀더라 왔다 갔다 지금 가는 거죠. 하락 추세선 돌파 시도 중이고 고저 하락 마디에 피보나치 38.2 11,300원 자리를 보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이저점은 만기 날이나 7월 17일까지 깨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95% 확률이다라고 얘기 들었죠. 그대로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